그 뱃속에 든 게 뭐 대단한 유산이라도 되는 줄 알아? 30년 전 내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하며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그 여자가 오늘 내 아들의 장모가 되겠다며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?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.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고생 한 번 안 한 사모님 손 같다고들 합니다. 하지만 이 고운 손 뒤에 숨겨진 30년의 세월은 참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, 그리고 피눈물로 절여진 시간들이었습니다. 30년 전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 차였습니다. 배는 남산만해서 숨이 턱턱 막히던 그 여름날, 남편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때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믿었습니다. 일이 바빠서 그래. 비서가 챙겨준 거야. 라던 그 말을요.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. 남편의 비서였던 그 여자는 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. 사장님 아이, 저도 가질 수 있어요. 이제 그만 물러나 주시죠.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. 임신한 아내를 벌레 보듯 하며 이혼 서류를 던졌죠. 결국 단돈 몇백만 원을 손에 쥐고 쫓겨난 날, 시장 한 구석 단칸방으로 스며들던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만삭의 몸으로 시장 좌판에서 참기름을 짜고 나무를 다듬으며 밤새 울었습니다. 발목은 코끼리처럼 붓고 다크서클은 턱 끝까지 내려온 몰골로 다짐했습니다. 내 아들 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서 그 인간들 앞에 보란듯이 서리라. 고급 일식당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릴 때만 해도 제 심장은 기분 좋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. 이제야 내 고생이 마침표를 찍는구나 싶었죠. 아들이 정성껏 골랐다는 그 정갈한 방 안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았고 정중하게 차려입은 종업원들이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. 저는 몇 번이고 매만져 구김 하나 없는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.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할멈이 아니라 어엿한 의사 아들을 둔 우아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. 어머니 오셨어요? 이쪽이 지은이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에요.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. 아니, 30년 전 그 지옥 같던 여름날로 강제로 끌려 내려갔습니다. 방 안으로 들어서는 한 여자. 화사한 진주 목걸이에 주름 하나 없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세련되게 손질된 머리를 찰랑이며 들어오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찰나 제 코끝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아니라 30년 전 그 비릿한 배신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심장이 덜컥 발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려앉았습니다.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고막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. 뱃속이 뒤틀리고 손등의 실핏줄이 터질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. 설마 아니지. 세상이 이렇게 좁을 리가 없잖아. 내가 감히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니? 그녀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. 하긴 30년 전 그녀가 기억하는 저는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만삭의 배를 움켜쥔 채 남편의 회사 로비에서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던 추한 본처였으니까요. 지금의 정갈한 제 모습에서 그 비참했던 여자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저희 지은이가 예비 시어머니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정말 미인이시네요. 여자가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.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. 저 여자의 저 웃음. 30년 전 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언니, 이제 그만 현실을 보세요.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이혼하세요라며
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었습니다. 손끝이 떨려 찻잔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. 찻잔 속에 담긴 물그림자가 제 심장 박동처럼 거칠게 요동쳤습니다. 옆에 앉은 아들이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. 엄마, 어디 안 좋아? 체했어?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내 아들, 저 여자가 부정한 자식이라며 존재조차 부정했던 내 귀한 아들. 그 아이가 지금 저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. 안 돼. 절대로 안 돼. 내 아들이 저 여자의 사위가 되는 꼴은 죽어서도 못 봐. 내 인생을 난도질한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장모가 되어 대접받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 못해. 분노가 차오르자 차갑던 손끝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,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미숙, 그 여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. 그녀의 눈동자에 의아함이 서릴 때쯤 저는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. 박미숙 비서. 아니,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듣고 자나 보네. 30년 만에 보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.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. 들고 있던 젓가락이 상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. 박 비서? 박미숙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.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. 30년 전 임신한 저를 비웃으며 전 남편의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 떠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.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? 박 비서라니요?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시선을 박미숙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뗄 수 없었습니다. 기억 안 나니? 30년 전 성북동 그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나를 발로 밀치고 들어가던 내 구두 굽소리가 아직도 내 귀엔 선한데, 내 뱃속의 아이를 돈 뜯어내려고 만든 가짜라고 모욕했던 내 그 주둥아리도 여전하구나. 저기 사모님. 그게 아니라 박미숙의 남편이라는 남자가 나서려 했지만 저는 서늘한 눈길로 그를 제압했습니다. 당신 부인한테 물어봐. 이 여자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.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임신한 본처 길바닥으로 쫓아내고 그 집 재산 거덜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그 화려한 과거를.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. 예비 신부 지은 양은 사색이 되어 제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. 엄마 진짜요? 정말이야?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사실이냐고. 박미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. 침묵은 곧 긍정이었죠. 그 가증스러운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.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미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30년 전에는 제가 그녀 앞에 엎드려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지은아,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어.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. 사모님,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우리 지은이는 아무 죄 없잖아요. 지은이가 이 결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잖아요. 박미숙이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. 꼴 좋게 무릎을 꿇은 채 울며 매달리는 꼴이라니. 죄가 없다고? 그래. 내 딸은 죄가 없겠지. 하지만 내 아들은? 내가 축복받지 못한 자식이라며 침 뱉었던 내 아들이 겪은 30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해?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며 엄마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고생하는 걸 지켜보며 자란 내 아들의 눈물은 어쩔 거냐고.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. 박미숙, 잘 들어. 내 딸의 앞길을 막은 건 내가 아니야.
바로 30년 전에 너 자신이지. 내가 뿌린 독씨앗이 자라서 오늘 내 딸의 목을 조르는 거야. 어머니, 지은 양이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. 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. 아들은 굳건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. 지은아, 미안하다. 나 우리 엄마 인생을 다 걸고 키워진 놈이야. 우리 엄마 눈에서 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내 행복 찾을 생각 없어.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. 아들의 단호한 말에 박미숙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.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마지막으로 박미숙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. 내 딸이 결혼 못하고 평생 내 원망하며 살게 될 그 지옥. 이제 내가 맛볼 차례야. 30년 동안 내가 그랬던 것처럼. 우아한 일식당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박미숙의 비명 같은 통곡과 지은 양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.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속 화기를 식혀주었습니다. 3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. 통쾌할 줄만 알았는데 그 여자의 딸이 흘리던 눈물이 자꾸만 밟혀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.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.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했습니다. 인생 참 얄궂지요? 제가 시장 바닥에서 참기름 냄새 풍기며 꾸역꾸역 버틴 건 어쩌면 오늘 이 순간 그 여자에게 내가 이겼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언니들, 제 선택이 너무 모질었나요? 그 어린 딸의 앞날까지 망친 제가 나쁜 년일까요?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요.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옛말.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.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이런 악연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연을 전해주세요.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. 여러분,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내고 단호한 선택을 한 주인공에게 댓글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씩 해주세요. 오늘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